안녕하세요. 마음의 책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존경이라는 단어는 참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고부관계에서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말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대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존경은 나이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존경은 우리가 며느리에게 건넨 아주 짧은 순간의 말 한마디, 그 속에 담긴 작은 배려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며느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시어머니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은 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마야 안젤루.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고부관계의 핵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며느리에게 준 비싼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보다 며느리가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결국 존경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기분인가요?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인가요? 아니면 긴장이 풀리면서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인가요? 그 기분이 쌓이고 쌓여서 존경이 되기도 하고 거리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시어머니는 어떤 말을 건넬까요? 오늘 그 말들을 하나씩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시어머니가 건네는 첫 번째 말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어른이 아래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권위가 떨어질 것 같고 약해 보일 것 같고, 근데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실수를 했을 때 혹은 고부간의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내 말이 맞다라고 목소리 높이기보다 내가 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시어머니.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든든함을 느낍니다. 아, 이분이 내 편이구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간디. 여기서 강함이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고요. 마음의 그릇입니다. 며느리가 내 맘에 속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림 방식이 서툴고 연락이 뜸해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비난의 말을 멈추고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었지? 하고 말해주는 여유. 그 여유가 며느리에게는 용서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는 순간은 시어머니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넓은 품을 보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남편 보양식은 챙겼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성이고요.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걱정인데요. 근데 며느리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 될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간청하는 것이 아니며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자기 안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이다. 헤르만 헤세. 며느리의 사랑과 존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가 결정한 것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한지 아실 겁니다. 며느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겁니다. 하나는 책임감이고요. 나를 믿어주시니 더 잘해야지. 또 하나는 든든함입니다. 내 편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며느리 친정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사돈댁에는 연락드렸니? 이번 주말엔 친정 가서 부모님 좀 뵙고 오너라. 이 말이 며느리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아셔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친정은 가장 아픈 곳이자 가장 소중한 곳이거든요. 시집을 오면서 친정과 멀어지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는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시어머니. 너의 부모님도 소중하다고 먼저 말해주는 시어머니.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비로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뺏어온 분이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들까지 품어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진짜 존경의 시작이거든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탈무드. 며느리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하구나. 나도 너한테 배워야겠어? 이 겸손한 한마디가 며느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부 사이의 높은 벽을 단숨에 허물게 되거든요. 가르치려 드는 어른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배우려 하는 어른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전혀 꼰대 같지 않은 분들.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 갖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알고 싶다. 그 물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곁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인생의 풍파를 만나 흔들릴 때 시어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거든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자. 며느리가 흔들릴 때 시어머니가 함께 당황하면
며느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이 말입니다. 걱정 마라. 다 지나간다. 내가 있잖아.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든든한 이 한마디가 며느리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되게 해줍니다. 거기서 며느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빛나는 시어머니는요, 역설적이게도 며느리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시인 릴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타인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다. 그 거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된다. 릴케. 며느리에게 인생을 올인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해하기보다 내가 오늘 읽은 책 한 줄에 감동하느라 전화를 기다릴 틈도 없는 그 우아한 고독. 그 고독이 오히려 며느리를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시어머니, 자신의 내면을 책과 지혜로 채워가는 시어머니, 그 모습 자체가 향기가 납니다. 며느리가 전화했을 때 어휴 많이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가 아니라 어머 전화했구나. 엄마는 오늘 책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단다.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그 여유로움이 며느리를 더 자주 전화하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거는요. 말의 양을 줄이고 기도의 양을 늘리는 과정입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10마디라면 그중 9마디는 삼키고 가장 따뜻한 한마디만 건네시면 됩니다. 어떤 한마디를 건넬까요? 고맙다. 너가 우리 집에 와줘서 참 좋다. 이 짧은 문장이 며느리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소중한 보석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시어머니는 참 멋진 분이셔서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딱 2문장만 연습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며느리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고생 많았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살림을 잘했는지 애를 잘 키우는지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가 며느리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잘 살아왔다. 참 멋지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 두 문장이 서로 오해가 많았던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햇살이 가득한 정원처럼 미소가 넘치고 평온하고 온화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좋은 어른이 되는 법도,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는 법도,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잖아요. 그게 이미 대단하거든요.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마음의 책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문득 외롭거나 흔들리는 날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명언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